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만 알지만, 그 직무만 알지만 계급제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계급만. 그러니까 아무데나 두루두루 다 거치는 거예요. 안목이 넓어져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관, 계급제는 일반행정관. 이따가 직위분류제 보시면서 더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단점은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형이니까 공무원들이 폐쇄형이니까 외부사회하고 단절이 되고 신진대사가 안 돼요. 공직사회가 경직돼요. 그리고 4번 계급제는 보수제도가요. 생활급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인사나 보수나 모든 게 계급제는 철저히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고, 그러니까 직위분류제는 보수제도가요. 직무급이에요. 직무가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많은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 직무를 분석해서 평가해서. 근데 계급제는 그게 아니라 생활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 주는 생활. 생계비를. 근데 생계비라는 게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고 그 지역의 물가가 다 다르고 할 텐데 일일이 그렇게 따져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생활급이라는 것은 생계비를 주는 건데요. 이 생계비는 가족이나 연령에 따라 주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리고 연령이 많으면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물가나 뭐 생계비를 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직무가 어려우면 많은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평한 보수죠.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보수 체계가 비합리적이다. 생활급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일단 이 정도만 계급제는 하고요. 이제 직위분류제를 상세히 공부한 다음에 계급제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직위분류제가 A급이고요. 100분의 100, 100분의 110 정도 돼요. 110. A 플러스급. 1번이 조금 중요하고요. 2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6가지 요소. 아주. 그 밑에 참고는 그냥 참고를 보시는 거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쪽에 그동안 3번 수립 절차.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 조금 중요한데요. 그 중에 3번 직무평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직무평가에서 등급과 직급이 결정이 되고 보수가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직무급이라는 게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포인트에 보시면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포인트. 그걸 압축 더 요약해 놓은 게 오른쪽에 날개 있는 표예요. 날개 있는 표. 그거라도 꼭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 4번 직위분류제 장단점.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썸머리.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표 안에 있는 거는 9급, 7급, 공이 중요하고 표 뒤에 주석이 4개가 있어요. 그게 7급은 상당히 중요해요. 9급은 조금 중요해요. 7급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Y대 우리나라 직무분석규정 그건 필요 없고 오른쪽에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 거기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몇 줄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직위분류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직류, 직렬, 그리고 직군 이런 걸 구분해 내거든요. 그 다음에 곤란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급, 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근무하면 해결될 수 있는 직위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위를. 수많은 직위를 다 도출한 다음에 여기 적임자를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보다 직렬이 더 넓은 개념이고 직렬보다 직렬이 합쳐진 게 직군이니까 여기 더 넓은 개념이고 직급보다 등급이 더 넓은 개념인데요. 이 유열군 노래하는 가수 중에 남자 유열이 있어요. 지금 방송만 하나요. 노래 안 하고. 근데 유열군이 남자인데 성질과 종류별로 나누면 유열군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난이도나 곤란도에 따라서 직급과 등급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사람이 근무하면 될 수 있는 직위가 도출이 돼요. 수많은 직위를 다 도출한 다음에 이제 적임자를 여기다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배제하고 사람의 능력, 신분 다 배제하고 직무에 이런 것들만 따져서 분류를 하는 이게 직위분류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분류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직위분류제 구성 요소입니다. 6가지. 6가지 구성 요소. 그게 로마 2번에 나오는 위, 금, 열, 군유 등이에요.
위, 급, 열, 군유 등 6가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번, 2번 발달을 보시면 영국 같은 나라는 철저히 계급사회였기 때문에요. 공직도 계급제였어요. 근데 미국은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잖아요. 미국은.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유명한 가수가 된 게 뭐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생신날, 생일날 그때까지 엘비스가 뭐 하고 있었냐면 채소 배달하는 그 배달부였어요. 시골에서 밭에서 채소를 받아다가 식당이나 도시에 이렇게 넣어주는, 납품해주는 그런 채소 배달 차량 운전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생일날, 생일잔치 때 노래를 한 곡 했는데, 그때 무슨 유명한 음반기획사의 임원이 거기에 앉아서 그걸 들었었어요. 그걸 보고 낙점을 시킨 거예요. 유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미국 사회인데, 영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영국은 정말 철저히 계급사회거든요. 철저히.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평등사회, 산업사회 전통이 있었던 데다가 동그라미 2번에, 그리고 미국의 그 행정이라는 게 역관주의 폐란 때문에 실적주의가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민간기업의 과학적 관리론이 도입됐잖아요.